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하늘은 화창하지만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원주와 영월 영하 13도, 횡성 영하 15도, 평창은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겠고요. 오늘은 한낮에도 영하 4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수도관 동파와 같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옷차림을 최대한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력한 추위는 토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기온이 올라서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는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교통망 확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2026년 상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12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지역소득을 보면 강원도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4,25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948만 원보다 낮은 겁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지역 내 총생산은 64조 6천억 원,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나타났는데요.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증기업과 제조업, 건설 투자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담당 부서와 용역사 인력으로 꾸린 정비반 5개조가 정비에 나서는데요. 대상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9곳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군별로는 태백시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동해와 삼척, 양양, 정선, 평창, 홍천, 화천, 횡성 등 8개의 시군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의 인구 감소 문제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인 교통 인프라의 역할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향후 강원도의 교통망 확충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원주의 경우에는 비교적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로 꼽히죠. 원주가 네. 이런 흐름을 보이는 데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예, 역사적으로 원주는 조선조 500년 동안 강원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예. 지금 이제 도청이 춘천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이런 경제, 사회, 문화의 분야에서는 중심 역할을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산업 분야가 그나마 도내에서 가장 크게 발전한, 크게 성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산업 사회 분야에서
여전히 이 강원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시군에서 인구가 빠져나갈 때 원주가 그 일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만약 원주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강원도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아마 감소하게 될 겁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주는 그동안 강원권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현재도 그럼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보완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강원도로 좁혀서 본다면은 원주가 분명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교통망 차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고속버스 노선이나 시외버스 노선 아주 그냥 빈약하거든요. 예.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노선이 폐쇄되거나 감축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동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복원하는 것이 도민들의 이동과 교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외에도 뭐 관광업이라든가 고등교육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외버스 노선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 여건이라는 게 사람들의 정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교수님께서는 그럼 교통망 확충이 지역의 인구 증감 흐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예, 원주의 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비교해 보면요. 예. 원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기업도시가 가까운 혁신도시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수도권과의 교통 여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시가 혁신도시에 비해서 서울과 약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수도권 접근성이 두 도시의 활성화를 갈라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도 서울과 가까운 도시들이 대부분 커지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새롭게 행정도시가 움직여가는 충청권과의 연결도 또한 수도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수도권과의 근접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원주 한 지역만 놓고 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예. 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기업 선호도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5월에 수도권 지방이전 및 심증설 의향이라고 하는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예. 응답 기업의 약 30%가 이전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지역을 물었더니 대전, 세종, 충청이 51.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소위 대세충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행정 수도 집중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10.8%, 광주, 전라 지역도 10.8%, 대구, 경북 지역이 5.4%, 제주 지역도 5.4%였는데 강원도는 제주 지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2.7%로 가장 낮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도권과의 행정수도죠. 연결 시간 단축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 이전과 신증설, 그러니까 새롭게 증설할 의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우리 강원권이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네요. 예. 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가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예, 이제 대중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령화 시대는 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영철도가 먼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가 다시 오지가 되지 않으려면은 행정수도와 철도로 연결을 시키는 일이 중요한데요. 1차로 원주 충주 간의 철로를 개설하고 다음에는 원주 춘천 그리고 원주와 다른 시군 간의 연결망을 확충을 해가지고 최소한 행정수도에서 원주까지 1시간 정도 남짓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줄여야지 강원도에 기업도 들어오고 대학생도 들어오고 관광객도 몰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국영철도 먼저 말씀 주신 거죠?
네. 예. 뭐 최근에는 관계 인구라는 개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예. 경우에는 그런데 다른 지역, 특히 전라권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건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광주 전남북을 합친 총인가 약 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큰 지역과의 교통망이 취약하다는 것은 이제 강원도의 관광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강원도의 그러니까 중심인 원주와 전라권의 중심인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한 유무형 자산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도 서로 나누고 교류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원주시가 그 지역으로부터 참고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권과의 교통망 확충은 여러 가지 사회 발전 의미에서도 또 경제 성장 의미에서도 원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교통망 확충을 추진할 때 그 필요성은 분명히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경제성이나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지는데요. 이런 네. 사업을 결정할 때 단순한 수치 외에 그럼 정책적으로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할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네, 당연히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경제성만 따지면은 인구가 많고 이미 개발된 지역에만 계속 혜택이 들어가게 되니까 지역 간 격차가 악화되고 수도권 집중만 가중되게 되겠죠. 이것은 사실 전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게 한계 효용법 최강의 법칙에 따라서 기득권 층에 더 투자해도 국민 행복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히려 낙후 지역에서 사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민 전체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 이외에 국민의 행복, 삶의 질 이런 주관적인 부분까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충분히 좋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한편 교통망 이 개선 사업은 지역 환경과 생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 행정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자세로 논의에 참여하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망 확충은 앞으로 원주와 강원도가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빠른 소멸의 길로 들어갈 것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강원도의 고유한 문화 보존과 경제 발전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개선, 시민들의 삶의 개선, 그리고 강원도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할 때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망이라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26년 상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늘부터 모집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다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직접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인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시민을 직접 고용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 기업 채용과는 달리 고용 주체가 원주시고요. 일자리의 목적 역시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일정 기간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노동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생계 지원과 중장기적 취업 기반 마련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의 성격이 명확하다는 점인데요. 정규직 채용이나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영역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또 참여자가 이후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 정희정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정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 가장, 장기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분들이 주요 대상이고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확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관리나 취업 지원 같은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영역을 공공 부문에서 채워주면서 동시에 참여자에게 소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사업은 단기적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다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직접 일자리 모집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직접 일자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는데요. 먼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공동체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을 환경 정비, 생활 주변 공간 관리, 주민 이용 시설 관리 보조, 지역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이 분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총 14개 분야에서 32명을 모집하고요. 다음은 행복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복 일자리 사업은 행정 업무 지원 성격의 직접 일자리인데요. 행정자료 정리, 전산 입력 보조, 공공서비스 지원, 시설관리 보조 등 원주시 행정 운영 전반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보다도 보조 역할이 중심이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행복 일자리 사업은 3개 분야에서 총 20명을 모집합니다. 그렇군요. 참여 자격과 방법 또 기간도 안내해 주시죠. 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일정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신청 대상은 구직 등록을 완료한 만 18세 이상 원주 시민입니다. 여기에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번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 정희정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취업 계층의 생계 안정이 가장 큰 기대 효과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환경관리, 취업 상담 같은 분야는 시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데 인력이 보강되면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받는 임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참여자 개인에게는 경력 개발의 기회가 됩니다. 단기적 일자리지만
사회 경험을 쌓고 이후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다섯째, 지역 공동체가 강화됩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 연대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번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신청이라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시의 내년 예산이 1조 7,412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고요? 네, 원주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총 1조 7,41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근 원주시의회 260일의 정례회를 통과한 원주시의 내년 예산은 1조 7,412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735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조 5,289억 원과 특별회계 2,123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원주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네,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735억 원 증가가 됐는데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원주시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나요? 네, 세부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19억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전 34억 원, 원주 사랑 상품권 발행에는 2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정부 첨단 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한국 반도체 교육원 건립 51억 원과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47억 원,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22억 원,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15억 원, 디지털 트윈 융합 의료 혁신 선도 24억 원 등을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내년 예산을 계획된 목적에 따라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원주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 들어봅니다. 횡성군이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 횡성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지방소멸시대에 지방소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횡성 의파 이모빌리티에 횡성군은 국비 250억 원 등 총 사업비 1,470억 원을 투입하며 2030년까지 횡성읍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모빌리티 배후 거점으로 연구센터와 비즈니스 지원시설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 지원 주택 및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할 예정인데요. 횡성군은 사업을 통해 98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734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 1,04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어느 곳이고 또 그곳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예정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은 우천면 우황리 일원입니다. 횡성군은 이곳 약 97,845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80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주거단지 정비에 나섭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횡성군은 국비 108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우천면 세목골마을은 건축물의 상당수가 30년 이상 경과에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횡성군은 아파트 수준의 생활 SOC와 안전 편의 인프라를 갖춘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주민생활복지 서비스 거점 공간 조성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민간 정비 지원, 골목길 정비 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주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으로 평창 소식 만나봅니다.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한 평창군이 진부 전통시장 도시재생을 본격화한다고요? 네, 평창군이 국토교통부 2025년 지역 특화 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를 통해 진보면 전통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입 감소로 가속화된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평창송어축제와 평창고랭지 김장축제 등 주민 주도형 축제의 성공을 토대로 오대산 국립공원 등 인근 관광지 방문객을 진붐의 시내로 유입, 체류시키는 전략으로 추진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이며 평창군은 확보된 국비 1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공모 선정은 진보면 도시재생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영월의료원의 덕포 신축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영월의료원 신축 이전이 본격 궤도에 오르며 강원 남부권 공공의료의 새로운 출발선이 열렸습니다. 영월군과 영월의료원은 의료원 덕포 신축 이전 사업의 건축비 903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영월의료원은 영월읍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에 건축비 903억 원을 바탕으로 보상비 51억 9천만 원, 장비비 598억 원 등 총 1,427억 원이 투입되며 300병상 규모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신축 이전됩니다. 일반 200병상, 재활 40병상, 격리 호스피스 병상 등 강화된 진료 기능을 갖추게 되고 진료과 역시 기존 16개에서 25개로 늘어나며 강원 남부권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도원 기자였습니다. 날이 부쩍 추워지면서 가정에서 전기장판이나 히터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죠. 하지만 장시간 사용은 화재 위험을 높입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고요. 멀티탭이 과열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난방기기 주변에는 커튼이나 이불 같은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겠고요. 따뜻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겠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